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서서 문학과 독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언어 매체 해설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이 예년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6월, 9월에 조금 어렵게 나올 게 예상이 조금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 조절을 선택 과목에서 조금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했는데, 올해 지금 수능의 언어 부분, 그러니까 35번부터 35번부터 39번까지 여기는 지금 언어 5문제가 지금 현재 언어 매체의 그 탑랭커, 그러니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그 베스트를 뽑으라 그러면 모두 지금 탑랭커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 매체 가운데 중에서도 여기는 5문제,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까지 여기는 이 5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문제를 같이 풀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35번, 36번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문형 문제는 여기 35번부터 36번까지의 지문형 문제는 제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지문형 문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는 이 지문형 문제를, 여기는 이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가지만 신경 쓰자 그랬습니다. 뭘 신경 쓰자 그랬냐면, 첫 번째, 일단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데,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때 문제를 확인한다는 게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나를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풀이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 지문형 문제를, 여기는 이 지문형 문제를 만일에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냥 지문 읽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이를 시도해 보는데, 이때 중요한 거, 풀이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게, 예를 들어 내가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성명사의 형태소 단위 분석은 형태소 단위 분석은 위에 살짝 예시가 있긴 해요. 그게 사실은 밑에 이 라와 관련이 있단 말이지. 위쪽에 있는 정보가. 그래서 풀이를 시도하다가 만일에 내용을 필요로 하면 되도록이면 지문으로 가서 확인을 한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풀이를 시도해보고 내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지문을 확인하러 간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문법 지문은 결국 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왜 앞에 자음이 올 때, 앞에 모음이 올 때, 앞에 이런 의문이 올 때, 이렇게 올 때, 저렇게 올 때라고 되어 있는 뭐뭐가 올 때, 뭐뭐일 때, 혹은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이런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오는 이 예시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푼다. 조건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시와의 유사성이에요. 분명히 지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례가 들어있고, 거기 있는 그 사례와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5번 문제는 형태조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문법 정리를 좀 했던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문제가 오답률 2위, 전체에서 2위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문법으로 치면 오답률 1위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 문제의 마지막을 나는 위쪽에 보면 갈비찜으로 먼저 이미 힌트를 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거기는 그 지문에 보면 갈비찜이 갈비 플러스 찌다 플러스 미음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위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소 단위를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 즉 찜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형 파생전미사가 있다는 거, 파생전미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흔적을 남겨놨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라고 힌트를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만일에 이런 힌트를 주지 않고 그냥 대충 탈출놀이가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는 이 탈출놀이가 그래 어렵지. 명사형 파생 전미사를 찾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위쪽에 이렇게 힌트를 줬단 말이지. 이런 힌트를 이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예시가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의 힌트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용 잘 다시 한번 더 문제를 풀이를 시도하다가 뭔가 애매하면 반드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먼저 3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35번 보시면 형태소를 분석하래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서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으랍니다. 그럼 새우볶음부터 한번 가볼게. 새우는 새우를 볶는 거죠. 거기에 볶음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파생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근에다가 어근이 되지 그 어근이 파생어였다. 그래서 전체는 뭐가 되냐면 전체는 합성화된다. 어근하고 어근이 합쳐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집안 싸움이요. 그러면 집안 싸움은 집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잘 했잖아. 봐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어간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합성어. 그 다음에 여기서 싸움은 명사파생 전미사가 들어있으니까 파생어. 각각을 어근으로 두고 합쳐진 합성 명사가 되는 거지. 그지? 합성 명사가 된다. 자,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건 다르네. 자, 그 다음에 논밭가리입니다. 그러면 논밭가리는 논에다가 밭을 더해놨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갈다에다가 플러스 2를 붙여놨어요.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요렇게 파생화 되듯이 요렇게 해서 여기는 이 친구는 합성어가 되고 여기는 이 친구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합쳐서 뭐가 되냐면 합성어가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잘했잖아. 왜 탈출놀이를 못 찾았냐고. 아니 이렇게 명사파생 전미사, 명사파생 전미사, 명사파생 전미사가 나왔으면 눈치를 챘어야죠. 눈치를. 자 봐봐. 그러면 탈춤은 탈이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명사파생 전미사가 들어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요렇게 파생어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합성어가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놀다에다가 이를 더해서 요렇게 파생어인데 이게 각각 어근이 되니까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형태소 한번 볼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친구는 형태소가 모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죠. 그지? 여기는 친구는 하나, 둘 합쳐지고 하나, 둘 합쳐서 이렇게 하나, 둘 합쳐지고 하나, 둘 합쳐서 이렇게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아니지. 여기 있는 이 두 친구니까 여기는 이 친구와 여기는 이 친구와 구조가 같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라고. 봐봐.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는 이 친구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어차피 지금 이 리을이 문제니까 여기는 김치 갈비찜에서 온 거란 말이지. 갈비찜에서. 그래서 내용을 여기서 지금 봐봐. 가다라가 없었단 말이야. 가다라가. 그러니까 가다라가 없으면 여기서 가다라가 없네 하고 올라가서 내용을 확인할 때 여기서 이거 잘 보셨어야 돼. 여기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이 있었네. 이런 걸 잘 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문에 있는 예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알겠죠? 이게 힌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자, 36번은 윗글의 AB와 연관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 의미에다가 뭘 붙이냐면 여기에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것저것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이거 쉽죠? 그러면 봐봐라. 여기에 1번의 칼잠은 자 칼잠에서 A야. A를 나타내는 어근이고 여기에 구름바다에서 A를 나타내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얘는 잠이고 얘는 구름이니까 두 개 A의 위치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머리끌이야. 머리끌과 물벼락이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잖아. 여기서 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A 위치는 같지 않아요. 이해됐죠?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벌레예요. 일벌레와 벼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엔 B를 나타내는 거니까 중심 의미가 아니라 주변 의미. 일을 하는 벌레죠. 사람을 벌레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하는 공부. 그러므로 B의 위치는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꼬리가 있어요. 입꼬리가 있고 도끼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꼬리는 입이죠, 이게. 입의 양쪽 구석이니까 꼬리가 주변 의미고. 그다음에 도끼는 눈을 떴다니까 눈이지, 그지? 그러므로 여기는 이 B의 위치가 다르다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르다는 게 맞다는 거니까. 자, 꼬마 전구입니다. 그러면 꼬마 전구와 여기서 꿀잠을 찾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B의 위치를 찾아니까 전구는 전구인데 꼬마 전구고, 꼬마 전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꿀잠은 여기서 잠이니까 꿀이겠지, 그지? 그러므로 여기는 이 B의 위치는 서로 뭐하다고 동일하다 해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나마 여기는 문법 중에서는 36번 문제가 가장 할만했다. 좀 이렇게 노가다 문제긴 했지만 하나 따져야 되는 노가다 문제긴 하지만 여기는 36번 문제가 가장 할만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지?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갑니다. 지금 37번 문제는 오래간만에 중세국어에서 가장 기본되는 중세국어. 그러니까 각각 A, B, C, D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A, B, C, D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라는 문제인데, 자, 한번 가볼게. 자, 37번 문제야. 자,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A에서 E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보자 입니다. 모두 골라서 묶어보는 거예요. 자, A는 자, 냉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쓰느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종성, 부용, 조성 요거와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종성 글자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자료 중에서 종성 글자가 들어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종성 글자가 들어있는 걸 찾으면 붓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스그울이라는 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뭐가 없냐면 붓도 있고 짝도 있고 흙도 있지만 여기는 이 친구가 없어요. 이 친구가 여기 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모두 골라. 자,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 잘 봐. 문제 조건이 모두 골라 묶은 것은입니다. 모두 골라서 묶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3개만 들어있으면 안 되지. 모두 고르라며. 여기 지금 종성 글자 들어있잖아.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왔어야 된다고? 이렇게 4개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해가 됐죠? 아니 이게 문제를 잘 봐야지 문제를. 이건 지금 이거 틀린 친구들은 문제를 잘 못 본 거야. 1번이 틀렸다가 아니라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친구까지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B 갈게. 여기는 이 B는 이응은 입시울 소리 아래 니었으면 입시울 가벼운 소리가 된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경음 비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경음 비읍. 그러니까 생긴 모양으로 취하면 이렇게 생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들어있는 글자 찾으라는 거니까 다 찾으면 여기 사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스그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돼요. 여기 지금 2개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골랐으니까. 자, 2번은 그래서 맞는 거. 자, C 갈게. C는 첫 소리를 어우러 쓴다면 갈바스라 냉중 소리도 한 가지라. 옆으로 나란히 쓰라니까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병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가 되어 있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찾아보면 여기서 끼가 있고요. 그죠? 끼니. 여기서 끼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나란히 쓴 걸 찾으라 그러면 짝이 있고요. 그죠? 예, 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중 소리도 된다 그랬으니까 흑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세 개 들어있으니까 3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지금 이 D 자리에는 아래와 와나 으, 오, 우, 요, 유와 유란 첫 소리 아래 붙여 쓰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야. 이, 아, 어, 여, 야, 여란 올 적에는 붙여 쓰라는 거야. 초성에 아래 쓰고 붙여 쓰고 모음에 지금 사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래로 쓴 거 찾으래요. 지금 끈이는 보면 끈이는 둘 다 옆쪽으로 쓴 이가 붙어 있으니까 끈이는 모두 이쪽으로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붓은 오히려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지금 이게 쌍이니까. 그 다음에 사위는 이쪽으로 가고요. 그죠?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스굴은 모두 아래쪽으로 붙였으니까 요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짝은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은 잠시만요. 흙이라는 글자는 모두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의 예시는 다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거.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언매 문제는 내가 안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자.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자. 요거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모두 골라란지, 그 중에 일부만 골라도 되는 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저렇게 돼야 되는 건지를 반드시 따져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8번. 자, 38번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대치에서 현장 강의에서 특강을 했어요. 마지막 전주에. 그때 반드시 또 언급했던 두 문제.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구분하는 문제. 이게 지금 보면 된소리대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된소리대기가 아니라 이거 어간어미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어간어미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39번의 문장의 절 문제. 딱 두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문제가 어쨌든 킬러 형태로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건데 자, 이제 이걸 듣는 예비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영상은 그렇죠. 이게 뭐 그 수능을 봤던 친구들 볼 텐데 보진 않을 테니까 예비 수험생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자, 봅니다. 원래 용언이 있어. 용언은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죠. 여기 있는 이 동사 형용사의 어간은 용언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크게 두 개로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요.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예를 들어 먹다의 경우에 바뀌지 않는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가 되는 거잖아. 이때 어미는 다시 또 둘로 나뉘어요. 이때 어미는 다시 또 둘로 나뉜다고. 하나가 뭐냐면 선어말어미. 자, 하나가 뭐냐면 선어말어미고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고 한쪽은 어말어미가 됩니다. 자,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중세국어 아니야.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이 선어말어미는 종류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여기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딱 하나밖에 없지, 그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뭐뭐시 하나 있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뭐뭐시 하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자, 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크게 세 가지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아시나 엇.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니은이나 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뭐뭐겟.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얘는 외워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 선어말어미는 외워주는 거예요. 즉 어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어말어미야. 여기까지 됐지, 선어말어미. 그 선어말어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말어미다. 이때 여기는 이 어말어미는 다시 또 종류가 셋으로 나뉘어요. 종결어미가 있고요.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종결해준 종결어미. 그래서 왜 평서형이냐 의문형이냐 감탄형이냐 하는 그 종결어미.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 이렇게 어미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용언의 구성은 항상 이 구성인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문제 풀 수 있어요. 잘 봐라. A부터 한번 가볼게. A가 푼다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푼다를 어간어미를 나눠야 된다니까. 무조건 용언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용언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는 것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두고 푸는 게 아니라 어간어미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이때 어간어미는 당연히 기본형 뭐뭐 닫고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뭐 닫고를 만들어서. 그럼 봐봐. 푼다의 기본형은 풀다야. 기분 피로를 풀다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어간어미로 나누면 풀 플러스 니은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니은다. 그래서 푼다거든. 그럼 이때 여기는 니은은 뭐냐? 아까 했잖아. 현재 시에 나타낸 현재 시의 선어말어미라고. 그러면 현재 시의 선어말어미니까 이렇게 나누고 나면 1번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 니은과 디귿은 모두 어미에 속해져 있는 소리. 얘는 맞는 말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간과 어미를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자, B 볼게. B는 여름도야. 여름도는 어간어미 아니네. 여름 플러스 도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해서 이어진 소리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C 갑니다. C는요, 여기에서 잠가예요. 그러면 잠가는, 자, 나눠볼게.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 그렇지. 잠그다에다 플러스 아가 결합해서 으가 떨어져 나간 거거든. 그러면 미음과 기역 모두 하나의 형태소, 즉 어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도 맞는 말이죠. C도 맞는 말. 오케이. 그러면 뒤에 갑니다. 안겨라. 그러면 뒤에 안겨라는 잘 봐야 돼. 안겨라야. 얘를 어간과 어미를 나누래. 그러면 어간과 어미를 나누려면 일단 기본형 닫골로 바꿔주면 안겨라의 닫골은 안기다야. 맞지? 그러니까 안기다니까 안기다에다가 플러스 어라가 결합한 거라고. 이때 안기다는 다시 다니면 안따에다가 기가 들어간 거야. 얘는 접사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그래서 어간어미로 나누세요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 여기 있는 이 접사는 어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만 있지 접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안따에 기가 들어가는 건 모두 어디에서? 어간에서 이루어진 거네. 그러므로 여기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왜? 니은과 기역이 어미끼리 결합한 게 아니라 간에서 접사가 결합한 거거든. 어미는 아니에요. 어미가 결합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면 2 봅니다. 자, 이는 큰지야. 그럼 큰지 나누면 어떻게 돼? 그래. 크다라는 동사 어간에 니은지잖아, 이게. 그러므로 여기는 니은과 지읒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선지 끝까지 봐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맞는 거라고. 어미만 돼 있는 거야. 얘는 어미 내에서 결합한 거지 어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간과 결합한 것이 아니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간어미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에요, 용언에서. 그래서 이 어간어미 구분해 주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9문제는 제가 문장을 먼저 한번 써봤어요. 자, 일단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잘 봐라. 일단 문장 구조를 분석하려면 나름의 순서를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 나름의 순서를 분명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일단 문장 구조를 분석하려면 맨 먼저 뭐부터 파악했냐면 항상 모든 문장은 서술어부터 파악합니다. 우리 문장의 서술어 맨 마지막에 있죠, 그죠? 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2번, 그 다음에 주어를 찾는 거예요. 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어가 찾아졌으면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적어고 보어는 알죠? 이거 을을 붙어 있는 목적어고, 여기서 보어는 뒤에 되다 혹은 아니다가 오는데, 이때 되다 혹은 아니다 앞쪽에 뭐뭐 이 또는 가가 올 때 거기 있는 그 친구 보어가 됩니다. 기본 개념은 따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를 찾고 나면 나머지 모든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다. 무조건 요 순서대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절을 분석하려면 이 절은 무조건 전성어미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성어미가 뭐가 쓰였냐가 중요한 거야. 봐봐, 명사절이야. 그럼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 기 붙어 있으면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관형사절이 있어요. 그러면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 을, 던 요런 게 붙어 있으면 관형사절이 됩니다. 이해됐죠? 관형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어미 뭐뭐 이, 리, 개, 도록 이런 게 붙어주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성어미다. 전성어미가 뭐이냐에 따라서 절이 결정되는 거예요. 봐봐. 여기도 문장을 딱 봐. 그럼 절이 어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절은 무조건 용언을 기준으로 둔다고. 용언. 여기서 용언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 하면 보내다, 받다, 바란다야. 근데 여기서 절을 찾으라 그러면 얘는 아니겠지, 그지? 그럼 절이 두 개 들어있는데 하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썼고 하나가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어요. 그러므로 최소한 저기에는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이 있는 거예요. 쉽죠? 용언 찾고 전성어미 찾으면 끝나는 거야. 서술절은 이런 특별한 전성어미 없이 구조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꼴로 돼 있는 겁니다.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용절은 말에다가 뭐뭐라고 뭐뭐고와 같은 인용 격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럼 가볼게. 봐봐. 자, 문장이 있어. 자, 절 찾는 거야. 그럼 용언 찾으라고. 그 용어를 찾는 문장 구조 분석은 항상 서술어부터 먼저라 그랬어. 자, 그럼 가볼게. 바래요. 누가요? 내가요. 자, 그럼 주어까지 찾았지, 그지? 자, 뭐를 바란 거지?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라는 거잖아. 늘 바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명사형 전성어미 나왔어요. 기까지가 절이 되겠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지. 책을 봤는데 그 책은 내 친구가 보낸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로 끝났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네. 명사절이 목적으로 사용된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니다. 들어가면 받기야. 받기가 서술어지. 받아요. 뭘 받아요? 책을 받아요. 이게 목적어죠. 누가 책을 받아요? 내가 받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냐면 주어는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머지를 보면 제 시간에는 받는 걸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가 되는 거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네. 내 친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책을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관형사절이 됩니다. 관형사절이 되지요. 자, 이 관형사절을 다시 뜯어보면, 자, 안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낸 거예요. 얘가 서술어예요. 누가? 내 친구가 보냈어요. 자, 내 친구가 뭐를 보냈지? 책을 보냈으니까 이 자리에 목적어는 생략돼 있네. 그런데 봐, 보내다라는 말은 세 자리 서술어란 말이야. A가 뭐를 B에게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필수 부사어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필수 부사가 생략돼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장이 끝납니다. 야, 이렇게 해놓고 문장을 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잘 들어봐. 절 묻는 문제는 반드시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야. 문제를 맞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런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 한 번 더 가볼게. 자, 한 번 더. 말했어요. 누가요? 내가요. 누구에게? 친구에게 테니스 배우기가 재밌다고. 인용절이네. 됐죠? 자, 뭐가 재미있어? 테니스 배우기가 재밌네. 그러면 기가 재밌는 거니까 이거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 얘가 서술어니까 얘가 주어 역할로 쓰인 거예요. 자, 테니스를 배우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서 내가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됐고 이 친구는 목적어고 이 친구는 서술어. 됐죠? 틀릴 수가 없어요.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볼게. 아니에요. 뭐가요? 이 식당이요. 무엇이? 이게 아니에요. 얘가 보호죠. 맞잖아. 아니다 앞에 오는 거니까. 근데 이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입니다. 관형사절이. 자, 그러면 여기는 관형사절을 다시 뜯어볼게요. 뜯어보시면 먹었어요. 누가요? 우리 가족이요. 뭐를요? 점심을 먹었네요. 어디에서? 식당에서. 부사가 생략돼 있네. 식당에서라는 부사가 생략돼 있잖아. 그 식당이 뒤에 나오니까 겹쳐서 뺀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돌아다녔어요. 누가요? 그녀가요. 어디를요? 관광지를. 자, 절이 내가 보기엔 두 개가 보이거든. 일단 먼저 아름다운 관형사형 전성함이 쓰였으니까 관형사절. 그러면 여기는 이 관형사절에는 얘가 서술할 테니까 관광지가 아름다운 거겠지. 주어가 생략. 됐죠? 그 다음에 신이 닳도록 부사형 전성함으로 끝났으니까 부사절이요. 근데 그 부사절에는 서술어가 있고 주어가 있네. 틀릴 수가 없잖아. 틀릴 수가 없다. 이래서 문장을 틀릴 수가 없다고요. 1번. 기억에는 필수 부사가 생략된 거 있죠.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거 있죠. 그럼 1번이 정답이네. 2번.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주어를 기능하는 명사절이 있대. 니은은 주어가 명사절 맞지요. 하지만 여기 명사절은 목적어니까 기억이 틀렸네요. 니은은 맞고 2번 틀렸고.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 주어가 생략된 거 있지요. 그런데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돼 있지 않아요. 부사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지만 디귿이 틀렸어요. 3번도 틀렸어. 4번. 디귿에는 보호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 얘들아, 보호는 따로 있단다. 여기서 암기 문장은 보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관형어 기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관형어 기능하는 암기 문장에서 디귿은 틀렸어요. 리을은 부사어 기능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디귿과 리을은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관형사절은 목적어 있고 부사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생략된 거고, 리을은 여기에 관형절에는 뭐가 빠졌다? 주어가 빠진 거네.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5번은 다 틀렸어요. 3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또 잘 보셨지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예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서술어가 뭐고 주어가 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주는 연습,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노력을 잘 하시면 다음번 시험에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영상 듣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모두 다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기본 개념을 잘 익히시고 문제도 열심히 푸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업무가 분명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보다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본기를 닦는 연습, 적용하는 연습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